네, 오해입니다. 동시에 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몸 안에 이제 잘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2주까지는 유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침술이라는 거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아픈 곳에 자연스럽게 이제 손을 대고 어떤 부위를 만졌더니 어떤 효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침술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광석, 나무, 뼈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석침, 골침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이게 점점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금속으로 이루어진 침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은 기원전 6세기에 이제 자전이라는 책에 처음 이제 언급이 되고,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졌던 만성 함묘가 이제 발굴이 되면서 실물로 침술이 그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사실 2020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고학자가 청동기 시대, 기원전 한 12세기에서 9세기 정도의 청동기 시대의 무덤에서 골침과 석침을 발견해서 동아시아의 침술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 북부에서 시작되지 않았냐 이런 견해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침술이 어떤 효능이 있냐를 설명할 때 몸 안에 어떤 줄기가 여러 개가 있다. 큰 줄기가 12개의 줄기인 치비경맥이 있고, 그 중에 혈자리가 그런 증폭 스위치 역할을 한다. 12개의 장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라인이 있는데 그 자리를 자극을 하면은 어떤 효능이 더 극대화돼서 침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침에 대한 어떤 효능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이고요. 과학적으로 조금 풀어보면 혈자리에 침 자극을 하면은 M1 대식세포로 알려진 전염증 세포를 하향 조절해가지고 이게 이제 염증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M2 대식세포를 이제 상향 조절해가지고 통증과 붓기를 줄여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또 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침 자극을 통해서 그 신체의 아데노신 농도를 높여가지고 국소적인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능이 왜 일어나는지는 이런 식으로 현대 용어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술적인 처치 이후에 어떤 염증이나 붓기나 통증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뭐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암성 통증 같은 걸 사실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자리를 자극하는 이런 치료법도 같이 병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사실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한방적인 어떤 침 치료도 과학적으로도 염증을 없애준다든지 통증을 줄여준다든지 붓기를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효능이 입증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절상이 있을 때 의방 유치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상처 부위를 이제 뜨뜻한 물로 이제 씻어내는 거죠. 이게 소독 효과가 있을 거고요. 상처 부위를 이제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주름져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간 거를 잘 맞춰 놓고, 그다음 이제 튀어나온 뼈를 뭐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다시 넣고요. 그다음에 상처 부위를 눌러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풍룡산이라는 바르는 약을 이제 바르게 되고, 또 풍류산이라는 채우는 약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실로서 꼬매게 되고요. 먹는 약으로서 회복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해입니다. 동시에 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침이 필요한 사람, 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침이랑 뜸을 최근에는 사실 오히려 더 같이 많이 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고요.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온뜸이라고 해가지고 화침, 온뜸, 온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고 그 위에 가열을 해가지고 온열요법과 침의 효과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침을 놓은 부위에 뜸을 올려가지고 천천히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혼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체표를 침이 뚫는 거기 때문에 소독을 저희들이 할 때 따끔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복될 때까지는 어떤 시간을 두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냥 샤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뛰어서 샤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향에 담그는 어떤 목욕 같은 경우에는 발침 후에는 최소한 한 3-4시간 정도 있다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표현이 좀
아닐 것 같고요. 사실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몸 안에 이제 잘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2주까지는 유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침 치료를 조금은 더 소극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12주부터 출산 때까지는 꽤 안전한 편이고요. 복부에 직접적으로 침을 하지 않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 목이 결리던지 손가락이 아프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침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통증 때문에 침을 못 맞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통증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치료도 있고요. 분구침이라고 해서 스티커침이거든요. 혈자리를 적은 강도로 대신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그런 침요법도 있어서 영유아에서도 침 자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분구침이죠. 스티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압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뾰족한 것도 있고요. 조그마한 알맹이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린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된 스티커침 이용하고, 조금 더 크면 압정으로 된 스티커침 이용하고, 그렇게 하죠. 네.